자, 114쪽. 9번? 9번 봅시다.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 물어봤죠. 1번. 역사적 사실은 역사 소설의 기초가 된다. 역사적 사실이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 역사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은 역사가들이 꼭 지켜야 할 의무이다. 역사가들에게 역사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거 봅시다. 역사적 사실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중요한 질문이다. 상식적인 견해에 따르면 모든 역사가들에게 똑같은, 말하자면 역사의 척추를 구성하는 어떤 기초적인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에게 똑같은 척추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사실들이 있어. 4번 보세요. 역사가들에게 역사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역사 사실이 있다고. 100% 맞죠? 예를 들면 무슨 전투가 66년에 벌였던 사실이 그런 거야. 이게 기초적인 사실이야. 그러나 이 견해에는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로 역사가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와 같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야. 그 대전투가 65년이나 67년이 아니라 66년에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어디나 어디가 아니라 반드시 어디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어디에서 언제 일어났다,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2번을 보면 역사의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 역사를 중요하지 않다 했으니까 틀렸죠. 시기와 장소가 중요해요. 왜? 기초적인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 다음 봐봐. 2번 틀렸습니다. 역사관은 이런 것들이 틀려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나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제기될 때 정확성은 의무야.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미덕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하우스먼의 말을 떠올리게 하니까 언제 일어났다, 어디서 일어났다, 이거는 의무야. 의무니까 꼭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미덕은 아니라는 말을 떠올려야 된다. 어떤 역사가를 정확하다는 이유로 칭찬하는 것은 어떤 건축가를 잘 말린 목재나 적절한 화학적 콘크리트 사용을 집을 지나는 이유 칭찬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지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지. 그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3번도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는 겁니다. 답은 2번이죠. 10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당연히 해야 되고, 알겠죠? 그럼 어떤 것이 미덕인지는 아직 안 나왔죠. 그죠? 10번. 다음 글의 내용을 쓰지 않은 것. 1번 봅시다. 민주공화국은 개인들에게 경쟁의 자유를 보장한다. 2번. 민주공화국에서는 법률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한다. 3번. 민주공화국에서는 경쟁의 수단과 방법을 제약하는 법률 시스템이 있다. 이거는 2번과 3번은 정반대 말이죠. 딱 보면 2번, 3번 정반대 말이에요. 4번 민주공화국에서 경쟁의 승자는 패자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 봅시다. 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들 개개인이 벌이는 경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게 1번이야. 그 수단과 방법을 적절하게 제약하는 규칙을 도입했다. 이것이 법률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법률 시스템은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되 수단과 방법을 적절하게 제약하는 규칙이죠. 제약하는 규칙이야. 그러니까 3번은 맞는 말이고 2번은 틀렸죠. 경쟁을 유발한 게 아니고 경쟁의 수단과 방법을 제약한다겠죠. 2번은 틀렸습니다. 4번 승자나 패자 많은 보상받는 것은 맨 마지막 문장에 있었습니다. 11번. 자, 11번 얘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냥 다음 글의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합니다. 자, 이게 이 내용의 글이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이 종류한 글이. 직지와 관련해서 이 금속활자가 세계 최초는 맞잖아. 근데 구텐베르크 금속활자는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면서 직지는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지 않는 이유를 이제 비판할 때 뭐라 그래? 직지는 가장 먼저 됐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이에요.
이제 구텐베르크 금속활자는 직주보다 훨씬 늦게 이루어졌지만 성경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게 돼요. 바이블을 보급하는 엄청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종교를 개혁하는데 종교가 기독권자만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나중에 이런 데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직지는 백성들이 맞는지도 몰랐다 뭐 이런 식 논리예요. 실제로 직지가 있었는지도 백성들은 몰랐으니까요. 금속활자가 있었는 자체를. 그 뭐냐 그 말이야.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어떤 뭐 찍어넣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찍긴 찍었지만 뭐하러 만드니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거에 대한 반박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봅시다. 조선시대의 금속활자는 직지는 조선시대보다 훨씬 이전이죠. 지금 직지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조선시대의 금속활자는 희귀한 물건이었고 이게 우리는 직지는 그 전부터 나왔지만 지금 조선시대에도 금속활자는 희귀했다네. 오로지 국가만이 소유했구나. 금속활자를 국가만이 소유했구나. 조선 전기는 물론이고 후기에도 금속활자는 국가만이 소유했구나. 민간에도 금속활자가 몇 종 있었지만 국소수 양반가의 소유였을 뿐이다. 그것을 제외하면 금속활자는 온전히 국가. 조선 후기에도 금속활자는 온전히 국가 소유래. 왜 국가가 금속활자를 독점했던 것일까?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고안에는 상업적 동기가 작용했다. 당시 독일에서는 라틴어, 문법 서적 등 인쇄물에 대한 민간의 수요가 많아서 수요가 많았고 그 수요는 주로 목판 인쇄에 중요되고 있었다. 그러면 수요가 많을 때는 뭐가 더 유리해? 목판 유리한 거지. 그죠? 구텐베르크는 인쇄물의 생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금속활자 인쇄를 고안된 것입니다. 구텐베르크는 목판보다 누가 더 싸? 금속이 더 싸서 상업적 돈 벌려고 했다는 겁니다. 즉 서양의 인쇄술은 상업적 목적으로 민간의 필요에 의해서 민간에서 했던 거예요. 민간에서 돈 벌려고. 반면 조선의 금속활자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에서. 자, 구텐베르크는 사람들 성질 많이 보려고 하니까 바로 보려고 그러네? 이해돼? 보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많이 보는 거야. 여기 있죠? 그러면은 대량으로 하는 것은 목판이 빠르지만 싸게 단가를 낮춰서 활자 상태는 안 좋다 하더라도 싸게 하기 위해서 어쨌다는 거야? 금속을 했다는 얘기죠. 돈 벌려고. 그러면 이게 맞다면 서양사를 주장했던 직지를 모독했던 것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텐베르크 인쇄는 종교를 대중화시켰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대중화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지? 싸게 할 수는 없나?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지. 그 인쇄술 때문에 대중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직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 대중들이 보기에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그리고 우리는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신분이 바뀌거나 그런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텐베르크 성경 같은 경우는 소수 성직자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정보를 그렸는데 이게 인쇄돼가지고 다 알려진 게 아니고 이미 시대가 근대화로 바뀐 거야. 그죠? 바뀐 다음에 나온 거고 우리는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근대화가 되기 이전이에요. 뭐 말인지 돼? 이전이라고. 그러니까 시대를 뭐 근대화 시켰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근대화 되기 이전에 나와버린 거야 아예. 무슨 알겠나요? 그럼 어떤 목적인지 계속 봅시다. 구텐베르크 인쇄술은 어떻게 널리 전파될 수 있었을까? 자, 이게 왜 어떻게 널리 전파되는지 아직 안 나왔죠. 조선에서는 왜 국가가 금속활자 인쇄술을 독점했을까? 여기에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있겠지만 가장 번쩍 요에 있는 뭐야? 표의 문자인 한자와 표음 문자를 라틴자로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 답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구텐베르크가 그 성경이 확 나간 것은 왜 싸냐 그 말이지. 왜 싸냐 그 말이잖아. 흔히 생각해봐. 누가 더 쌀 것 같아? 모판이 더 싸지 않을까? 생각해봐. 쇠로 줌을 입혀서 글자를 만드는 것이 싸겠어? 모판으로 파는 게 싸겠어? 모판 파는 게 싸질 거 아닌가? 근데 훨씬 더 쌌다 했잖아. 이해가 안 되지? 이해 안 되잖아. 봐봐. 가장 먼저 여기 있는 표의 문자에는 한자와 우리는 그때 당시 한자 문화권.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그렇게 종이 만들고 제일 발달했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금속할자 안 하려고 한 이유가 한자니까요. 구텐베르크는 뭐야? 라틴자 뭐야? 라틴자면 무슨 문자야? 표 문자야. 지금으로 따지면 뭔데? 로마자야, 로마자. 무슨 말인가 하니? 중국 한자를 자, 지금 봐봐. 우리는 이 금속 한자를 만들라 그래. 그러면 기억 미리 파놓고, 니은 파놓고, 디귿 파놓고, 아 파놓고, 다 파놓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가를 쓰고 싶다. 그러면 기억이란 문자에다가 아를 붙여가지고 찍으면 되지. 예? 근데 한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해돼요? 그럼 한자가 천자야? 한도 끝도 없지. 그 한자를 다 주물로 만드는 이거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구텐베르크는 로마자야. 글자 수로 주물을 만들어 놓으면 돼. 미리. 어떤 단어 조합해서 찍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싸 안 싸? 싼 거지. 이해된가? 왜? 그걸 안 버리잖아. 다시 찍은 다음에 다시 채하고 다 돈 넣잖아. 오히려 목판이 비싼 거지. 목판 다 한 번 하면 그것만 있고 다른 책을 쓰려고 하면 그거 없애고 다시 또 해야 되잖아. 오히려 목판이 더 비싼 거지. 뭔지 이해된가요? 뭔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옛날 조선 나중 그 고려 시대에 예를 들면 그런 시대도 직지 같은 예를 들면 그런 금속을 만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비싸기도 하고 그때도 한자였으니까 이해돼요? 비싸기도 했고 또 뭣도 있어. 수요도 안 맞아. 누가 많이 벌라 하지도 않아. 그잖아. 근데 그 우리 조상이 그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표문자 한자, 표문 라틴어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금속할자 목판의 차이는 그 뭐 차이야? 글자 차이지. 글자 차이. 대충 뭔가 이해되죠? 그죠? 조선조의 금속할자는 한자, 활자가 대부분이었어. 그딴 쪽으로 말해서 한문으로 쓰인 책을 어떤 장애도 없이 인쇄를 하면 한자 수만큼 엄청나게 많은 활자가 필요해. 더욱이 자주 쓰이는 글자는 더 많은 수가 필요해. 실제 필요한 한자 활자는 한자 전체 수의 몇을 곱해야 돼. 이게 미리 만들어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쓸데없는 짓거리 했다 해도 너무 쓸데없어. 그러니까 그냥 목판이 훨씬 편한 거지. 금속 활자는 결코 대량 인쇄 목적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대량 인쇄가 아니라고. 3번. 서양과 조선의 금속 활자는 서적의 대량 생산이야? 아니요. 대량과 아무 상관이 없어. 대량 하려면 목판이 편해. 그냥 찍으면 되니까. 그렇죠? 목판은 일단 새겨지기만 하면 수요가 많은 책을 복제하는 유리했지만 새로운 수에 뭐하기 어려워? 재빨리 대응하게 되는 속도가 더딘 거야. 재빨리. 재빨리 대응하게 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거야. 아, 그러면 2번. 일반적으로 조선 목판은 새로운 수에 빠르게 대응한 거야? 아니지. 빠르게 대응한 것은 뭐야? 금속활자지. 또한 책의 종수만큼 별도의 목판을 취재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 금속활자는 뭐야?
새로운 수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는 장점이야. 신속하게. 다시 말해 다품종 소량 생산이 조선 금속화재 존재야. 이게 소량 생산이야. 이해돼? 뭐가 이점이야? 오로지 뭐 하는 거? 빠른 거 하나 때문에. 빠른 거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걸 감수하고 우리 조상들이 그걸 제일 먼저 만든 게 전 세계에서. 1번. 문자 성격 차이가 금속화재 인쇄시험 벌리는 거죠. 맞아. 맞지? 4번에 틀리냐면 서양에서는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에 그걸 해봤죠. 맞아. 맞지? 조선은 국가 경제 이익을 독점이야? 이익이 안 된다니까? 자, 이제 마무리 해주면 이렇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력이 강했어. 이민족 침입에서 많이 깨박살을 당했어. 깨박살을 당한 거야. 그래서 소중히 여겼던 경전 같은 거, 뭐 팔만 대장경에는 뭐 경전과 소중히 여겨. 이해돼? 뭐 왕이 말씀이 됐건 뭐가 됐건 전쟁만 하면 다 불타버린 거야. 다 없어져 버리고. 이해돼? 그럼 또 찍어야지 책. 그럼 어쩌야 돼? 한자를 또 글자 3개라도 못 판으로. 그럼 또 찍어야 된다는 거야. 시간 걸려. 그러면 이 한자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어쩔까? 이거죠. 불도 안 타게끔 미리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그래서 금속이 나온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놨다가 한자를 잘 쓰는 한자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야. 쓸데없이 계속 만들어 놓은 거야. 언제 전진다고 깨박살 날지 모르니까. 불편하지만. 시간 할 때 계속 만든 거야. 한 글자, 두 글자 계속. 몇십 년, 몇천 년 걸려서라도. 그래서 되도록. 응? 할 일 없으면 똑같은 글자 또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건이 터지고 없었다. 그럼 이거 만들자. 그러면 어찌하는 거야? 빨리 만들려고. 조합해가지고 찍는 거지. 많이도 필요 없다는 거잖아. 빨리 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금속활자가 먼저 됐구나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 글자가 한글이었다면 더 빨리 나왔겠지. 한글은 목판보다 누가 더 편해? 금속이 훨씬 편하지. 몇 개 글자로 보면 되니까. 그죠? 이제 한글이 진짜로 일찍 삼국시대 나왔으면 전 세계 인쇄문화는 우리가 제일 빨랐을 거예요. 이제 그게 스마트폰이 가장 빠른 이유죠. 글자 때문에. 알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6조 2번 중심되는 파악입니다. 밑줄진 부분에 들어가로 적절한 걸 골라야겠는데 1번 보면 이제 밑줄부터 들어가야겠는데 결국 홍길동전은 그랬잖아. 근데 1번을 읽자마자 한글 수술에 한글 수술 뭔 말이냐면 첫 번째 문장 읽어도 한글마다 또 한글 수술. 그러니까 우리가 홍길동전 그랬어. 홍길동전은 예를 들면 최초 무슨 소설이라고 그래? 최초 한글 소설이다 라고 그랬어. 예를 들면 근데 최초 한문 소설은 뭐야? 금오신화죠. 그죠? 최초 한문 소설은 금오신화, 최초 한글 소설은 홍길동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말이 될까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름을 뭘로 써? 한글로 쓰지. 그러면 한글로 쓴다 그래 만약에 그러면 한글과 반대는 한문이야 한자야? 그러면 만약에 한문으로 쓴다 라고 하면 뭘로 쓴다고 해야 돼? 한문으로 쓴다고 하면 한글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한자는 글자 이름이지. 그런 문장은 뭐라 그래? 한문 글지. 예? 그러면 한글로 표기한다 그러면 아니 한문으로 표기됐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한글이라고 하면 안 되고 국문이라고 해야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한자로 쓰인 소설이야, 한문으로 쓰인 소설이야? 한자로 쓰였다 그러면 한글로 쓰였다 하는 거고, 한문 소설이다 그러면 국문 소설 얘기하지. 우리가 한자 못 갖고 좀 이해를 못 하는데, 한문과 똑같은 거 영어를 뭐라 그래? 영어를 영문으로 표기한다 그러지. 그러면 한자가 똑같은 거 영어는 뭐라 그래? 에헤. 영문의 그 글자를 뭐라 그러냐고? 알파벳이라 그러지. 그럼 우리가 알파벳 소설 그래? 영문 소설 그러지. 그러면 알파벳으로 썼다 그래? 영어로 썼다 그래? 영어로 썼다 그러지. 그러면 한자로 쓴 게 아니고 뭐야? 한어나 뭐로 썼다 해야 돼? 중국어로 썼다 해야지. 그러면 국문이나 뭐로 썼다 해야 돼? 국어로 표기했다 해야지. 또는 외국 사람한테 한국어로 표기했다 해야지. 다시 영어로 표기했다, 영문으로 표기했다 그러잖아. 알파벳을 썼다 하지 않잖아. 그러면 한자로 썼다 하면 안 되지. 한문이나 중국어나 한어로 표기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럼 우리도 한글로 썼다 하면 안 되지. 국문으로 썼거나 국어로 썼거나 한국어로 썼다 해야지. 이게 이렇게가 같은 개념이고 이렇게가 같은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돼요? 근데 영문으로 표기했다, 영어로 표기했다 하면서 알파벳으로 표기했다 안 하면서 왜 한글로 표기했다 하냐 그 말이야. 잘못된 뜻입니다.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돼요? 그래서 국문 소설이다 아니면 뭐야? 국어 소설이다 아니면 뭐야? 한국어 소설에 해야 영문 소설과 똑같은 말이지. 이게 돼요? 그러니까 알파벳 소설이 한글 소설인 거예요. 뭔지 알겠죠? 듣고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응. 그래서 한글 문학, 한글 소설이 뭘까? 손쉽게 한글을 표기성 삼은 문학, 한글로 쓰는 소설을 말할 수 있을 테다. 한국 고전 소설을 한문 소설을 한글로 나누는 관점에도 사용하는 문자에 대한 의식이 개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당한 분리일까? 적어도 자연스러운 분리일까? 이 말은 타당하지도 않고 자연스럽지 않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 관행 바깥에서 잠시만 생각해 보면 한문 소설과 한글 소설은 맞세울 수 없는 개념이라는 점이 또렷해진다. 그것은 한문과 한글이 맞세울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문과 한문은 왜 맞세울 수 없는가? 한문은 고전 중국어야. 한문은 중국어야. 그러면 한국어는 국어 또는 국문이라고 한다 그 말이지. 한문은 고전 중국어라는 자연 언어나 그 자연 언어에 쌓인 텍스트를 가리키는 데 비해 한글은 반포된 표 문자야, 글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 둘은 층위가 서로 다르다. 알겠죠? 한글과 맞설 수 있는 개념은 한문이 아니라 뭐야? 한자인 거지. 한글과 맞선 것은 한자지. 그러니까 한문 소설은 성립될 수 있는 개념이지만 한글 소설은 아예 성립될 수 없거나 성립되었더라도 거의 쓸모없는 개념이다. 뭔지 알겠죠? 한글 소설이 성립될 수 없거나 거의 쓸모없는 개념인 것은 로마 문자 소설, 키릴 문자 소설이 성립될 수 없거나 거의 쓸모없는 개념인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한글로 창작한다거나 한글로 번역한다는 표현이 어불성사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러면 한글로 창작하다 한글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지. 국어로, 국문으로, 한국어로 해야겠지. 우리는 어떤 문자로 표기하거나 전사할 수 있지만 창작 번역은 안 돼. 이해된가요? 적어도 표준적인 언어 사용에 따르면 그렇다. 텍스트를 짜는 것은 문자가 아니라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앞의 표현은 한국어로 창작한다, 한국어로 번역한다로 고쳐져야 할 때다. 홍길동전은 한글로 창작된 소설이 아니고 한국어로 창작된 소설이고 본디 한문으로 창작된 송골창전은 한자에서 한글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고전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다. 그러니까 효시든 아니든 간에 홍길동전은 1번 한글 소설이 아니고 한국어 소설 일단 맞죠. 따라서 한글 문학에 속하는 것이 한국어 문학 일단 맞지. 2번 한국어 소설이 한국어 소설 틀렸지. 3번 한글 소설이 아니라 한국어 소설 여기까지 맞죠. 한국어 문학에 속하는 것이 이건 한글 문학은 아니지.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한국어 소설이 아니고 한국어 소설 틀렸죠. 답은 1번 뭔 내용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말해 주기에 앞서서 글을 읽고 글을 읽는 뜻을 알아서 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말이 맞긴 맞지, 가만 보니까. 그죠? 틀린 건 아니네. 최초의 한글 소설이, 그러면 한다고 이제 뭐라 하게 돼요? 지금부터? 최초의 국문 소설이 홍길동전 맞나? 설공찬전이라는 소설도 있지만, 설공찬전의 원문은 뭘로 되어 있는 거지? 원문은 한문으로 창립된 거잖아. 그걸 번역해 놓은 거잖아. 그래서 아직까지 홍길동전이 최초가 된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혹자들은 설공찬전으로 가르친 사람이 있는데, 설공찬전의 한글본이 홍길동전보다 훨씬 먼저 나왔거든? 그렇지만 설공찬전의 원전은 뭐야? 한문으로 표기됐기 때문에, 알겠죠? 아예 애초에 한글로 쓰인 것은 홍길동전이기 때문에 홍길동전을 보는 것이 우세합니다. 2번, 설공찬전이 뭔지 알아요? 설공찬이라는 사람 이름인데요. 이 아이야, 그냥 아이인데 느닷없이 밥 먹다가 그 귀신 보인다 그래. 그 숙부가 왜 그래? 막 그런 거죠. 귀신 안 보여요? 밖에 오는데 막 그런 겁니다. 섭취단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뭔데? 그랬더니 자기는 어디를 갔다 왔어? 저승세계를 갔다 왔어. 왜? 저승세계 갔다 왔는데 저승세계는 우리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저승의 명부 작성이 있죠. 이름 대조하는 거. 너 몇 년에 태어나 어디에 누구 맞아? 확인하는 거 있지. 그걸 여자가 해. 당시 조선에서 충격적인 겁니다. 공무원 명부 있잖아. 그 저승 명부 작성 책임자 대조하는 공무원 여자야. 서울시 여자는 벼슬 할 수가 없거든. 이제 여자는 글자를 한자를 하면 안 되거든. 여자가 명부에 그래? 하고 마저 통과 시켜준 겁니다. 이제 그리고 재판을 받고 불꽃에서 막 고생하고 있는데 왕들이 있어. 왕들이 지옥 가서 벌 받고 있어. 자기가 임기 중에 백성들을 괴롭히고 사리사욕하고, 네? 쿠데타 이렇게 갖고 왕 대표 놈들은 불꽃에서 고생하고 있고, 이게 돼? 그러니까 용납이 되겠냐? 싹 책을 다 없애라는 거지. 그러니까 소공천이 사라진 겁니다. 홍길동전보다 더 급진적이잖아. 근데 거기에 실명들이 등장을 해요. 설공찬이는 가짜 인물이거든? 근데 설공찬의 속부나 그 가계도가 실존 인물이 등장해버려요. 그러니까 실존이 나오고, 그 시대에 실존이 나와보니까 그 소설이 보통이 아니지. 근데 이게 설공찬이 어떻게 이제 알려지게 되냐면, 제목만 알려서 제목만. 그러니까 설공찬전은 왕이, 조선시대 왕이 없애라 그랬거든? 가지고 있는 죄만으로도 사형입니다. 참수예요, 참수. 알겠죠? 근데, 어떻게 알려지게 되냐면, 그래서 이제 홍길동전이 최초 소설이 아니라고 발견되는데, 하는데, 이문근의 묵주액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냥 책이야. 그냥 그렇게 붓글씨로 써있는. 옛날, 봐봐. 서예 해봐서 서예? 서예 하면, 쓰잖아. 화선지에 쓰잖아. 뒷면에 글씨 쓸 수 있어, 없어? 못 써. 근데 책에 다 뒷면에 글씨 쓸 수 있는 거 돼 있지 않나? 조선시대도 봐봐. 앞뒤로 글씨 써져 있지 않지? 말이 돼? 안 되지.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 붓글씨로 썼는데 책이 뒤에 태가 나잖아. 그거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되냐고. 옛날 책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한 면이잖아. 이게 한 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 장에다가 중간에 속지를 집어넣어. 붓글씨 써. 뒤집어. 여기다 써. 중간에 비어있어, 안 비어있어? 어떤 용도인지 알겠죠? 뒤에 안 보이죠? 중간에 뭐 낀다고. 이게 한 장이다고. 이게 우리가 한 장 넘기지만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넘기는 거지. 대부분 그런 책들 엄청 많아요. 하도 접어지니까 끈으로 묶으니까 딱 이렇게 한 장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어떤 놈이
또라이 같은 놈들 있잖아. 아내가 무엇이 본 거야? 글씨가 써져 있는 거야, 이게. 그걸 발견한 거야. 그래가지고 책을 잘라본 거야. 다 펼쳐본 거야. 거기에 설공찬이 이름이 등장을 해. 그리고 말로만 제가 설공찬이 아닐까 해서 서울대 교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얼마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로만 듣도 설공찬이다 싶어가지고 연구에 들어가가지고 발견된 겁니다. 알려지게 된 거야, 이런 내용이. 결론은 없어요. 결말 부분 잘려 있어. 그래서 근데 그게 한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최초 한글 소설이 뭘로 본다? 서공찬으로 본다 하겠는데 원문은 한문이야, 한문. 그 베껴놓은 거잖아.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서공찬이죠. 그 다음 2번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 롤랑 바르트는 중심 내용은 글을 먼저 읽어야 돼. 알겠죠? 기호의 적입에서 우리 얼굴이 인용이 아니라면 또 무엇이란 말인가?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 얼굴이 인용이래. 여러분들 얼굴이 있죠? 인용했대. 다른 사람 얼굴이 인용했대. 왜? 인용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인용한 것 같아요? 봐봐. 우리의 헤어스타일, 패션,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 표정까지도 모두 미디어로부터 복제된 가능성이 있다. 따라했다고. 동의해요? 동의 안 해요? 동의할걸? 니네들은 원시 시대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이 머리 스타일 했을까? 안 했겠지? 세수했을까? 뭐 감았을까? 빗질했을까? 원시는 자유자재일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다녔더니 남들이 이상하게 쳐다봐. 왜 저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욕 안 먹으려고 씻는 척하고 이렇게 뭐 하고 티슈 자르고 한 거야. 이해돼요? 실은 이발비 아끼려면 안 자르고 다니기 편하지. 그래 안 그래? 티슈 불 켜갖고 한번 조명 펴야지. 이렇게 자르기 싫고. 근데 그게 다 베낀 거라고. 복제라고. 보고 따라한 거라고. 대충 맞는 말 같죠? 작가가 다른 책의 구절들을 씨앗글로 인용하는 것을 계기로. 그러니까 작가라는 사람도 글을 쓸 때 다른 책의 구절들을 씨앗글로 인용하는 것을 계기로 한 편의 글을 완성하듯. 이해된가? 내가 어떤 소설을 썼잖아. 처음부터까지 만든 게 아니고 어떤 짝가는 내용은 어떤 소설이나 다른 이야기에서 본뜬 거지. 따와서 내가 글을 쓴 거잖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다른 책의 구절들을 씨앗글로 인용하는 일을 계기로 한 편의 글을 완성하듯 우리는 남의 표정과 스타일을 복사한다. 이렇게 다른 것을 복제하고 인용하는 문화는 확산되고 있다고. 그것은 오늘날 성형의 트렌드가 확산되는 현상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성형을 하듯 쇼핑을 하듯 트렌드가 만든 미인 얼굴을 구매한다. 중심은 뭐야? 확산된다고. 뭐 하는 것이? 모방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 복제하는 것이. 다 몇 번이야? 3번. 그래서 중심 내용 찾을 때는 1, 2, 3, 4를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1, 2, 3, 4를 읽어버리면 이 글이 문장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읽다가 그 잔상이 남아서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져 버린다고. 1, 2, 3, 4 안 읽고 이걸 읽으면 바로 확산되고 있구나. 답이 2, 3번으로 끝나는 거죠. 3번입니다.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을 고려할 때 글쓴이 의도에 부합하는 것. 글쓴이 의도라겠죠. 의도. 의도는 뭐야? 중심 내용이지. 주장이죠. 주제죠. 주장, 주제. 부합하는 거 봅시다. 경제의 글로벌화. 말이 어렵죠. 세계화.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성이 증대되었다고 생각하고 싶다. 자, 세계화가 됐어. 뭐가? 경제가. 그러면 다양화되지 않았을까? 다양성? 이쪽 문화도 저리 가고 저쪽 문화도 이쪽으로 가고 다양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싶다. 체계적 국제 운송 및 통신 시스템 도입으로 타 문화권에서 생산된 다양한 상품, 식품, 다양한 상품, 식품들이 한데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다양해진다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전 세계 다양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채로운 문화의 경험을 원활하게 만드는 바로 그 시스템이 실제로는 그런 다양성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한편, 이런 글로벌 시스템이 다양성을 지워버리는데 세계 전역에 걸쳐 지역마다 문화적 특성도 발산하는데 다양성을 없애버린대. 글로벌화가. 링곤베리와 무슨 주스는 코카콜라한테, 모직과 면으로 된 옷들은 청바지한테, 고원에 자란 토종 소들은 저 지대에 있는 젖소한테 자리를 내주었다고. 다양성이라는 것은 한 회사에서 만든 10가지 청바지 중에
어느 것을 고를까 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된가? 이해돼요? 자, 음식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이거야. 우리가 바나나를 먹잖아. 바나나를 먹죠. 바나나 먹으면 아프리카 있고 어디 있고 열대 있고 바나나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엄청 여러 종류랍니다. 바나나 종류가 원래 엄청 여러 종류래요. 근데 바나나는 익어서 따먹는 거야? 아니면 안 익어서 따먹는 거야? 아, 이거야 따먹지. 아닌 거 따먹어도 되겠냐? 당연한 거 아니냐? 니 같으면 안 익은 거 따먹고 싶겠냐? 익은 거 따먹지. 당연한 논리잖아. 이해 안 돼? 아니, 이거야 따먹어, 안 익어야 따먹어. 이거야 따먹지. 맛있어야 먹지. 지층을 늘린 게 바나나인데. 이해 돼? 근데 익은 것은 바로 먹어야 되는데 익은 걸 따가지고 배 타고 다른 나라 한국으로 갖고 가다 보면 다 썩어버려요. 이해 돼? 그러면 그런 잘 익은 바나나는 어쩔 수가 없어. 수출할 수가 없지. 이해 돼? 안 돼? 돼. 그러면 그런 바나나 나무를 심으면 돼? 안 돼? 안 돼. 다 배분 거야. 그럼 수출용 바나나를 따로 심겠지. 어떻게? 안 익은 상태에서, 단단하게 안 익은 상태에서 배로 옮기는데 15일 정도 걸려. 그때까지 하나도 안 익다가 그때부터 서서히 익게 되는, 2주 후부터 익게 되는. 죽은 다음에 연계를. 나무 식힌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호숫가위라고 하잖아. 그때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만 수출로 판매가 되는 거야. 그러겠지. 야, 누가 바나나를 배로 옮기지 비행기로 옮기겠냐. 그잖아. 그런 나무로만 아프리카 사람이나 돈을 다 바꿔본 겁니다. 팔려고. 근데 원래 말랑말랑해갖고 따먹는 바나나는 다 사라지고 그 많은 다양성 종류가 바나나 한 종류밖에 안 남은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 똑같은 바나나 심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조류독감 같은 거 있죠. 다 뒤져보잖아. 그래서 바나나가 지금 병이 안 걸렸는데 바나나가 싹 죽는 그런 전염병이 돌 수도 있지 만약에. 그럼 싹 죽어버리죠. 그러면 전 세계 바나나 멸종돼 버리면 바나나 값이 엄청 비싸지거나 옛날처럼 아니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후협약에서 잘 나간 나라가 돈 줄 테니까 바나나 품종을 다른 것도 한번 심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작은 바나나 있죠.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또 하나 무슨 바나나가 나오고 세 종류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돼요? 막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된가요? 결국 그것도 뭐야? 그 다양화도 뭐야? 거대 자본이 이거 해라 해서 한 것이지 맛없으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해돼요?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원래 계란은 우리나라 계란은 무슨 색이었을까요? 흰색이에요. 지금 흰색입니다. 지금 흰색은 거의 올리알이죠. 왜 그럴까? 우리나라 흰색 닭은 하루에 몇 개 나요? 한 개밖에 안 나요. 수요를 못 따라가. 근데 그 계란색 있죠? 그 레고온 품종은 하루에 몇 개 나요? 3개. 불 켜놓으면 4개를 낳죠.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양계장들이 굳이 토종닭을 계란용으로 쓸 이유가 없습니다. 레고온 품종을 다 데리고 와. 쭉 가다 놓고 하니까 불만 켜놓으면 3개, 4개 쭉 떨어지니까 호박이 사잖아, 돈이. 훨씬 낫지. 그 토종닭은 좀 늦게 커. 한 6개월은 지나야 커. 레고온 품종 뭐야? 2달이면 커지잖아. 바로 계란 낳잖아. 훨씬 낫죠. 그렇게 한 거야. 얼마나 좋아. 그지? 그러니까 다 그걸로 바꾸니까 순서 토종닭이 있어 없어? 사라져본 거야. 그래서 국가가 뭘 보고 느낀 거야? 조류독감 보고 레고온 품종 싹 뒤져본 거야. 근데 조류독감 일어나도 토종닭은 안 죽잖아. 아, 그래서 다양성이 있어야 한 개체가 멸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조류닭 뭐라고 서양을 레고온품이 다 죽어버리잖아. 토종닭은 안 죽잖아. 그게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양계장 닭이라도 다른 종류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다양화, 그 다양성. 그게 이제 확대가 되면 이런 글이에요. 이제 확대가 되면 우리가
한국 사람은 살면 되지. 왜 베트남 사람, 유럽 사람 데리고 갖고 시키냐고 짜증나게. 전 세계가 어떻게 해야 돼? 다양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많이 든다 하더라도 그런 논리예요. 이해돼요? 이제 그게 이제 경제학, 세계학에서 지금 투자하는 돈은 레공 품종에 다른 품종을 투입하면 돈 들잖아. 바나나 그거 말고 다른 돈 투입하면 돈 들지만 나중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이제 그런 거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똑같은 동종, 한민족 동종만 있는 것보다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돈 그 사람도 가르치고 뭐 하는데 돈 많이 들겠지만 그렇게 같이 있는 것이 훨씬 나은 세계가 된다. 이런 논리예요. 경제학에서. 그래서 글쓴이 의도는 뭐야? 1번 지역 특산의 사과 품종을 굳이 보존할 필요가 없겠군이 아니고 보존해야겠지. 돈이 안 되더라도. 2번 그래서 혹시 지역 특산품 있잖아. 그 지역 가서 먹으면 더 싸 비싸? 청주는 뭐 있냐 농산물? 청주 총구석에 아무것도 없어. 뭐 여기 뭐 없냐? 딱 떠오르는 농산물 없냐? 청주는 무조건 직지냐? 직지? 맨 직지만 써붙이고 다니고 있어. 그래? 논산하면 뭐가 유명해? 논산 딸기. 논산 가서 딸기 먹어봤어? 싸 비싸? 비싸. 공주하면 뭐야? 알밤. 공주 알밤 먹어봤어? 밤? 싸 비싸? 비싼 게 아니고 겁나 비싸. 예? 근데 왜 유명해? 공주지 뭐야? 상품 좋고 비싸고 맛있고 비싸고. 근데 왜 그래?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맛이 좋거나 영양이 좋거나 뭐 좋으니까 비싼 돈을 투자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야. 다 싼 거 먹으려고 예를 들면. 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역 특산 사업품을 굳이 보존할 필요가 없겠구냐고 있겠군이겠죠.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다양성 보존 그러면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글로벌화 되는 게 돈 되는 것들 위주로 지기들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지. 될수 있으면 다국적 기업 청바지를 사회화하기가 아니고 면된 거 그것도 입을 필요가 있고 이렇게. 국제 운송 시도는 지역마다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게 아니고 다양성을 교묘하게 파괴시켰죠. 답은 2번입니다. 4번 필자의 견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자, 우리가 생각한 것을 뭘로 나타내? 말로 나타낸다. 2번이죠. 말은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다. 그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짐작한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하죠. 생각과 말은 떨어질 수 없다고. 몇 번이야? 3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1번과 4번인데 그러면 말과 생각이 얼마만큼을 줄여서 뭐라 그러죠? 얼만큼 아니에요. 얼마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문제를 갖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말과 생각이 서로 꼭 달라붙는 쌍둥이인데 한 놈은 생각이 되어 속에 감춰져 있고 다른 한 놈은 말이 되어 사람 귀에 들리는 것이 생각이다. 또 다른 하나는 생각의 큰 그릇이래.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래. 생각이 더 크고 말은 생각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라겠어. 이렇게? 생각에는 말 위에 다른 것이 엄청 있다는 생각이야. 1번 보세요.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아? 맞지? 맞아요. 근데 4번은 말을 통하지 않고 얼마의 생각을 전달했다? 없거나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은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 생각을 말로 나선다고 했잖아. 4번 말은 특별히 있어 없어? 없어요. 언급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틀릴 수가 있지. 언급할 때 다 4번이 틀렸네요. 하나만 더 해줄까요? 그럼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그랬고 다른 하나는 그랬지. 이때 하나는 다른 하나 품사가 뭔지 알아요? 수사 같죠? 명사입니다. 명사.
원래 하나가 수단용 명사 될 때는 뭐 할 때? 하나도 모르겠다 할 때. 예? 배운 적 있나 우리? 그것이 주로 명사인데 이런 것도 명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고생했습니다.